오늘 아침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뼈를 튼튼히 한다는 칼슘 알약을, 할머니는 기억력을 지켜준다는 은행잎 추출물을, 아들은 에너지를 보충한다는 종합 비타민제를, 며느리는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단백질 파우더를, 그리고 손녀는 피부를 지켜준다는 콜라겐 알약을 삼켰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의식은 그들에게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한쪽에 놓인 김치, 두부, 멸치, 신선한 채소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과연 건강을 지키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병을 사들이는 슬픈 의식일까요? 화려한 포장과 광고 속에서 빛나는 알약은 마치 기적의 열쇠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도 냉혹합니다. 바로 이 알약들이 가족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조용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수많은 사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알약을 삼키며 안심하는 사람들의 눈빛. 그러나 몇 년 후 병상에 쓰러진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부엌에 있는 최고의 약을 외면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통을 선택하는가? 오늘 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실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알약이 아니라 밥상 위에 자연스러운 음식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는 시간. 식탁 위에는 반짝이는 알약 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진호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칼슘 보충제를 꺼내들며 말했다. 이거야말로 내 뼈를 지켜줄 든든한 갑옷이지. 그의 손끝에는 마치 귀한 약을 다루듯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 이선자 씨는 은행잎 추출물이 담긴 알약을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치매 걱정은 없대. 기억력은 젊은 사람 못지않을 거야.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본 광고 문구를 거의 그대로 읊조렸습니다. 아들 박민수 씨는 종합 비타민제를, 며느리 김혜진 씨는 단백질 파우더를 컵에 타 마셨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화장대 위에서 챙겨온 콜라겐 알약을 삼키며 말했다. 친구들도 다 먹어. 피부가 매끈해진대. 이 가족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의식처럼 정해진 순서로 각자의 건강 알약을 삼키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광고에서, 인터넷에서, 주변 지인에게서 들었던 그 달콤한 약속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탁 한쪽에는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신선한 시금치 나물, 바삭한 멸치볶음, 고소한 두부,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오랜 세월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온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 음식들보다 알약에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편함과 확실함이라는 환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알약 하나면 모든 영양이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 광고 속에서 반짝이는 모델의 미소는 사람들을 최면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이 뼈가 부러져 누워 지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슘 알약이 그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선자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치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에 휩싸였고 은행잎 추출물이 그 해답이라 확신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직장에서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비타민 한 봉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김혜진 씨는 젊은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지은이는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에 쉽게 설득되어 콜라겐을 챙기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 가족의 모습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 어디에서나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매일 같은 아침 의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약은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점차 식탁의 음식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알약들이 언젠가 가족의 몸속에서 조용히 칼날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도 가족의 아침 의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작은 균열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박진호 씨. 그는 매일 빠짐없이 칼슘 보충제를 삼키며 뼈가 단단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갑작스러운 흉통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서 내린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족은 놀라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버지는 늘 건강을 위해 칼슘을 챙겨 드셨는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며 돌처럼 굳어져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박진호 씨가 믿었던 건강의 갑옷은 사실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선자 씨 역시 비슷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기억력을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은행잎 추출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야 했고 의사들은 은행잎 추출물의 부작용이 혈액 응고를 방해해 출혈을 멈추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기억의 방패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들 박민수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업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활력을 되찾겠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간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필요 없는 영양소가 과잉으로 축적되면서 오히려 독이 되어 간을 공격한 것입니다. 박민수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건데 내가 내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건가? 김혜진 씨의 경우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늘씬한 몸매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2스푼씩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심한 피로와 구토가 반복되었고 병원 검진 결과 신장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신장은 과잉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지쳐 쓰러진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단지 건강하고 예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죄였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녀 지은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피부를 지켜주는 비밀이라며
떠도는 콜라겐 보충제를 매일 챙겨 먹던 그녀는 어느 날 피부에 붉은 발진이 일어나고 가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보충제 속 특정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이 충격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가족 5명 모두가 각자의 알약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모여 결국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그림자로 드리워진 것입니다. 식탁 위 반짝이던 알약들은 어느새 가족을 병원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달콤한 약속이 결코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것들은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조용한 독이었습니다. 가족이 연이어 병원 침대를 찾게 되었을 때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와 경고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있는 걸까? 그 답은 거대한 산업이 만들어낸 교묘한 세뇌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젊고 활기찬 모델이 알약을 들고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 한 알이면 당신의 노화는 멈출 수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는 연예인들이 직접 출연해 효능을 장담하고 인터넷에는 자칭 전문가들의 화려한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알약을 먹지 않으면 곧 병에 걸릴 것이다.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치매, 뼈 부러짐,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중년층은 직장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젊은 세대는 외모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 두려움 속으로 광고는 달콤한 약속을 파고듭니다. 7일 만에 혈관 청소 완료, 30일 안에 주름이 사라지고 젊음이 돌아온다. 매일 2스푼이면 당신의 근육은 다시 강철처럼 된다. 이 문구들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감정에 호소합니다. 특히 불안을 자극하고 그 불안을 잠재우는 해결책으로 알약을 제시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흔들려 지갑을 열게 됩니다. 또한 마케팅은 권위를 교묘히 활용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등장해 전문 용어를 나열하면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실제 의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세뇌 전략은 단순한 광고 차원을 넘어섭니다. 반복 노출과 사회적 압력까지 더해집니다. 친구 모임에서 나는 비타민 D 꼭 챙겨 먹어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사람도 뒤처질까봐 따라하게 됩니다. SNS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특정 보충제를 들고 인증사진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나도 저걸 먹어야 안전하다라는 무의식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처럼 변해버립니다. 누군가 보충제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여전히 속고 있는 이유입니다. 과학의 냉정한 경고보다 감정을 자극하는 광고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피하고 싶어 하고
희망적인 약속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 틈을 거대한 산업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광고 속 화려한 미소가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는 병상에 누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박진호 씨의 가족은 병원 진단을 받고 난 뒤 처음으로 식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알약에만 시선을 빼앗겨 외면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몸을 지켜주는 진짜 보물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부엌은 오랫동안 최고의 약국이었습니다. 고소한 두부 한 모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조화롭게 들어있고 멸치 한 줌은 뼈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보충제입니다. 신선한 시금치와 브로콜리에는 인공 알약이 따라올 수 없는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을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이 모든 음식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삶을 지탱해온 슈퍼푸드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알약을 믿는 사이 이 슈퍼푸드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값비싼 알약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과다 복용 시 혈관을 위협하지만 아몬드와 해바라기 씨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균형을 유지합니다. 베타카로틴 알약이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당근과 고구마 속의 베타카로틴은 안전하게 몸을 보호합니다. 칼슘 보충제가 심장을 압박할 수 있지만 멸치와 두부,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부작용 없이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알약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자연식품은 섬유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 몸을 돕습니다. 한 알의 캡슐은 단순히 하나의 성분만 제공하지만 한 그릇의 채소 비빔밥은 수십 가지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는 교양곡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가족이 매달 지출한 보충제 비용은 수십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제철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값비싼 알약은 건강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빼앗아갔습니다. 반면 소박한 식탁은 지갑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박진호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약국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정답은 언제나 부엌에 있었구나. 가족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잊혀졌던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알약에 의존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쌓인 습관을 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진호 씨는 매일 챙겨 먹던 칼슘 보충제를 끊고 멸치와 두부, 시금치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다시 병원 검진을 받았고 혈관 상태가 이전보다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사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식품의 힘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선자 씨도 은행잎 추출물을 버리고 아침마다 빠른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기억력이 더 또렷해지고 무엇보다도 활력이 되살아남을 느꼈습니다. 치매를 막아준 건 알약이 아니라 매일 걷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종합 비타민을 끊고 식단을 단순하게 바꾸었습니다. 매일 점심 도시락에 신선한 채소와 잡곡밥을 담았고 오후에는 과일을 챙겼습니다. 그 결과 몇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비타민 봉지 대신 집밥 도시락이 나를 살렸어. 김혜진 씨는 단백질 파우더를 버리고 매일 아침 달걀과 생선을 챙겼습니다. 신장 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손상 위험이 줄어들고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젊음을 지켜준 건 가루가 아니라 부엌이었어. 손녀 지은이도 변했습니다. 콜라겐 알약을 버리고 제철 과일과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발진은 사라졌고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알약보다 귤 한 개가 더 좋은 피부 비밀이야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의 변화는 단지 건강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는 시간이 늘어나자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식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가족을 병원 침대로 몰아넣었던 알약들은 이제 집 구석에 방치된 채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부엌에는 제철 채소와 과일, 두부와 멸치, 신선한 생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어느 저녁 가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진짜 약은 약국이 아니라 우리 부엌에 있었다는 걸. 가족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국을 나누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사례가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약이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은 반짝이는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부엌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두부와 멸치, 신선한 채소와 과일,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을 지켜온 최고의 슈퍼푸드이며 어떤 제약회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처방전입니다. 삶을 지켜주는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째, 자연이 준 음식을 먹을 것. 둘째,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일 것. 셋째, 햇볕을 쬐고 웃음을 나눌 것. 이 세 가지 기둥만으로도 우리는 값비싼 보충제보다 더 확실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알약에 의지하며 불안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부엌에서 자연의 선물을 받아들이며 웃음과 활력을 누릴 것인지 답은 분명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소중한 지혜를 받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 그리고 가족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